한국도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향해 가는 방향성에서 항공 분야에서 좀 떠오르고 있는 것이 지속가능 항공유 사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스테이너블 에너지 솔루션 팀 신준영 프로입니다. 에너지 트랜지션 관련된 기술, 특히 바이오퓨얼이나 이퓨얼 같은 친환경 연료의 생산 기술에 대한 TI 업무를 수행하고 펠이나 FS 안건에서 기술 검토나 공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속가능 항공유 사프입니다. Sustainable Aviation Fuel 줄여서 저희가 흔히 사프라고 부르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화석 기반의 원료가 아닌 폐식용유나 동식물성 오일, 폐목재나 농업 잔류물 같은 바이오매스, 탄소 배출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항공연료를 의미합니다. 사프는 기존 항공연료와 물리적, 화학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항공기의 엔진 개조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최대 50%까지 기존 항공유와 혼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실시간 트렌드를 통해서 계속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들을 소개드리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기술 중 하나로 항공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프입니다. 저희가 친환경 연료로 많이 고려되는 배터리나 수소연료 그런 걸로는 에너지 밀도 문제로 항공기에는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이제 항공 분야에서 탄소 저감을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아직은 사프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프 생산 기술 중에 헤파나 알콜2젯 같은 기술은 삼성 ENA가 정유나 석유화학 산업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충분히 접근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사프 시장이 형성되면서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 이상을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석유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항공유는 온실가스를 높이는 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프를 사용함으로써 원료나 그 생산 공정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90%까지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항공 관련 국제기관들에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하고 회원국들에게 사프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EU에서는 내년부터 EU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최소 2% 이상 사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고 이 비율은 점점 증가해서 2050년에는 70%까지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IRA를 통해서 미국 내에 사프 생산이나 사용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사프 생산 인프라는 미국이나 EU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현재 국내 정유사들이 사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항공사는 사프 사용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사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프 상용화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은 높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료의 가격, 그리고 생산 기술의 복잡성, 생산 규모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기존 항공연료보다 3배에서 5배 정도는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프 혼합 비율이 늘어날수록 항공 운임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사프 생산량은 아직 한정적이고 이제 대규모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공급 인프라 그리고 또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사프 생산 기술은 원료나 전환 기술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규모 상용화가 가능한지, 탄소 저감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 따라서 주요하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술 성숙도가 높은 헤파가 있고 그리고 또 알콜2젯, 그리고 가시피케이션 FT, 그리고 파워 투 리퀴드, 저희가 흔히 이퓨얼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헤파는 하이드로 프로세스드 에스테르 앤 패티 애시드의 약자인데요.
폐식용유나 동물성 지방, 식물성 기름 이런 것을 원료로 하고 전처리를 거친 후에 수소 첨가해서 어떤 촉매 반응을 거쳐서 이제 항공연료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 기술은 공정의 원리나 그 구성이 기존 정유산업에서 사용되던 디설퍼라이제이션 공정과 유사해서 가장 빨리 기술이 성숙 단계에 도달했고 현재 상업화를 앞두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프 생산량의 85% 정도가 현재 헤파 기술을 통해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헤파가 그래서 이미 기술이 성숙했고 단기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술이고요. 다만 사프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헤파의 원료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기술도 고려는 필요합니다. 알코올2젯은 말 그대로 알코올을 사용해서 항공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인데요. 알코올은 메탄올이나 에탄올, 뷰탄올 같은 여러 가지 알코올이 사용될 수 있지만 바이오매스 원료를 활용할 때는 바이오 에탄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은 식량자원 또는 폐목재나 농업 부산물 같은 바이오매스에 있는 당 성분을 발효해서 에탄올을 얻게 되고요. 이렇게 얻은 에탄올을 탈수 반응, 올리고머화 반응, 그리고 수소화 반응 이렇게 단계적인 반응을 거쳐서 항공연료를 생산하게 됩니다. 알코올2젯은 상용화가 이루어진 단계는 아니지만 많은 기술선들이 그 기술을 출시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식량 자원을 사용해서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은 아무래도 식량 자원이랑 경쟁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고 상대적으로 그 토지 사용으로 인해서 탄소 집약도도 좀 높은 편입니다. 비식량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발효 가능한 당 성분을 얻어내는 그 과정이 기술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 증가 요인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시피케이션 그리고 FT 합성인데요. 먼저 가시피케이션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비식량 자원들, 폐목재나 이런 것들을 가열하고 분해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켜서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혼합기체인 합성가스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그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이제 피셔트롭시라는 촉매 반응을 거쳐서 항공연료를 생산하게 됩니다. 가시피케이션 FT 경로 같은 경우에는 설비 비용이 높은 편이고요. 원료의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운송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고 또 기술 개선을 통해서 대형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워 투 리퀴드는 재생 가능한 전기를 이용해서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을 하고 탄소를 포집해서 수소와 CO2를 반응시켜서 만들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CCU, 즉 카본 캡처 앤 유틸라이제이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탄소 저감을 가장 많이 실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수전의 기술, 수소를 얻는 기술과 그리고 탄소 포집, 특히 공기 중 직접 포집하는 그런 기술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원료의 원가 하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프는 이제 항공 분야에서 탄소 저감을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현재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프 상용화 시도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의 경우 사프 도입을 위해서 2024년 1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프가 항공연료로 이제 인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의 수립과 체계 마련, 그리고 품질 기준 확립 등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이제는 기후나 환경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수준인데요. 탄소 중립을 선도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는 삼성 E&A에서는 사프 생산 기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생산 기술이나 또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 관련된 기술들을 활용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건강한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삼성 E&A도 기여할 예정입니다.